안녕하세요. 최재훈 교수입니다. 6주차 제4장 이 마케팅과 소셜 마케팅 두 번째 시간이죠. 특히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특히 인터넷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마케팅 믹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달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의 집합. 마케팅 도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구의 집합을 마케팅 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하에서는 마케팅 믹스를 기본적으로 4P,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영어 첫 문자로 첫머리 딴 거예요. 그게 4P라고 하고요. 이게 다양한 마케팅 환경이 변함에 따라 수행하는 마케팅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 4P가 한계가 왔다는 거죠. 기존의 제품, 가격, 장소, 촉진 전략에서만 하던 4P 마케팅 믹스를 이제는 이게 마케팅 환경 전체가 변하다 보니까 이게 시대도 빨리 변하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장소도 변하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있는 장소도 기존에는 오프라인에 더 몰려 있었다고 치면 이제는 더 온라인 쪽으로 더 강세가 더 왔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마케팅 믹스가 마케팅 환경이 변화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요. 그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이 마케팅 믹스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첫 번째 제품 가격 유통 촉진 4P는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에 초점이 된다는 거죠.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가 있을 거고 그 거래에 맞춰서 초점을 두고 마케팅을 초점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의 핵심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한계인 거예요. 초점만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한 번만 거래를 일으킬 거냐, 고객에게. 여러 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일으킬 거냐 하는 거죠. 이 관점은 본질적으로 사실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관계 마케팅의 개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개념인 거죠. 사실 관계 마케팅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이렇게 제품의 홍수 시대에서 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고객과의 거래를 창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이윤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더 많이 밀접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시고 물건을 살 때의 관계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생각하는 기업에 좀 더 내가 거래를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하지 않은 친구와 계속적으로 만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관계 마케팅의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마케팅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관계 마케팅이고 이 전통적인 4P 마케팅 믹스는 이런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일회적 거래만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적 환경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변화에서 마케팅 믹스에 한계가 왔다는 게 첫 번째 한계인 거죠. 두 번째가 포피 마케팅 믹스는 기업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구축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왔다는 거죠. 일방적인 관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어떤 가격에 얼마에 매겨서 어떤 방법으로 고객한테 알리고 어디서 판매를 할게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마케팅 믹스의 핵심이에요. 방금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포피가 다 들어갔죠. 근데 이 관점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기업이 가격을 매기고 고객에게 알리고 어디서 판매를 할 거는가 기업이 다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아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4C 마케팅 믹스, 즉 고객들이 생각하는 가치, 고객들이 생각하는 비용, 편리성,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기도 할 정도로 고객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원하는 가격, 기업이 원하는 위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고객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행동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 환경하고 다르다. 그래서 한계가 왔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전통적인 포피는 특히 마케팅 믹스는 고객을 통제 불가능한 판매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하다. 고객은 통제 불가능해. 왜냐면 이게 이제 시장 환경이 변했다는 게 통제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거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관리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과의 장기적으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뭐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피드백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 마케팅 믹스는 고객의 욕구를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게 전통적이었는데 이때 고객은 이제 단순한 구매자나 단순한 소비자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분들 관계 마케팅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객을 판매 대상으로만 보지 않아요. 충성도 있는 고객들은 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힐난할 때 서로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커뮤니티나 여러분들이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삼성과 애플이 좋다, 삼성이 좋다, 아직도 여러분들 싸우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관리의 대상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이 포피로는 큰 시장을 보는 거예요. 큰 시장. 그래서 지금같이 퍼스널, 개인화된 시장 단위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거죠. 마케팅 전략을 쓰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는 대중이나 표적 시장 그룹에 접근하는 방법이죠. 큰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사실 큰 시장은 이미 대기업들이나 너무나 치킨 게임이 활발한 큰 시장들은 다 대기업들이나 이미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쪽을 블루오션을 여러분들 찾아낸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로 너무 시장이 발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세 시장이나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인터넷 환경에서는 마케팅은 더 미세하게 고객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들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미세 시장으로 가는 곳들 이런 것들에서는 더 세분화해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적 사피 마케팅 믹스로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케팅 믹스의 가장 환경적에서 문제점은 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마케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품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품을 주고 돈을 받고 였잖아요. 근데 디지털 경제가 됐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품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컨텐츠, 여러분들이 듣기 위한 MP3 이런 것들은 디지털 제품, 정보도 팔죠. 그런 것들을 포괄하기에는 사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제품을 제공하고 반대급, 아까 제가 제품을 제공하면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업이 제품을 제공하고 반대급으로 받는 화폐, 그리고 시간, 퍼미션,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도 받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가격이 예전에는 무조건 돈이나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정도로 받았는데 지금은 시간이나 여러분들 그 뭐죠? 그 핸드폰 앞에 열고 열 때마다 돈 주는 거 있죠. 그런 게 여러분들 노력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포인트 받잖아요. 이런 게 시간이 완전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가격이 느껴보시면. 그리고 촉진 방법, 판매 촉진 방법 경우에도 더 명확해졌어요. 왜냐하면 촉진은 대중한테 내 제품을 판매 증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대중 매체를 이용한 광고, TV 광고 있죠? 일방적으로 내가 가치를 제시해서 단기적으로 구매 행위를 증대시키는 방법인데 관계형 마케팅을 관계형 마케팅에서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여러분들과 관계 형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고객들로부터 받는 피드백 정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고객들이 사실 다음 제품에서는 카메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음 제품에서 이 카메라 뒤에 형태가 더 예뻤으면 좋겠다. 어떻게 더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피드백이 받아들여져야 고객들이 발전했고 나의 이야기가 먹히는구나. 이 기업은 나와 관계가 있어라고 관계 마케팅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수가 되는 거고 촉진에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에서는 사피에서 프로모션은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에 시장에서의 촉진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유통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어요. 유통하는 거 있죠. 기존의 유통은 물리적 판매,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판매, 그리고 장소, 이런 장소에서 판매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때요? 디지털 제품을 인터넷으로 배송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인터넷 화면에서 게임을 산다고 하면 그리고 게임 내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게임 내에서 보이는 제품인데도 인터넷으로 배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보 중개상들, 포털들 이런 역할들이 더 증대돼서 기존의 유통만 포피해서 유통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온 게 5C 마케팅 믹스라는 거예요. 5C 마케팅 믹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환경하에서 새로운 마케팅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략적 믹스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5C라는 게 나왔고 이 5포피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5C 마케팅 믹스라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컨텐츠 웨어, 커뮤니케이션, 채널, 커미트먼트까지 해서 5C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콜라보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콜라보 한다, 어떤 뭐 노래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기업 활동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라보해서 이 제품을 냈다. 최근에 뭐 핫했던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그 백설 밀가루, 건표 밀가루에서 티셔츠 이런 것들을 후드티 이런 것들을 콜라보레이션해서 냈죠. 그 콜라보레이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게 마케팅 환경에서 5C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 간에.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들이 여러 가지가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공동 우면치적 생각으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자기들이 공동 우명체다.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너가 안 되면 나도 힘들다. 라는 생각으로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관리하거나 힘을 합치는 방법, 콜라보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첫 번째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두 번째가 컨텐트 웨어. 그래서 컨텐트 웨어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웹상에 제공하는 모든 제공물을 총칭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가치인 거죠.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웹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공물, 그걸 전체적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커미트먼트. 소비자가 컨텐트 웨어를 얻고자 할 때 전체적인 고객에 제공할 모든 가치, 그리고 모든 가치를 다 얻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에 상응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뒤에서 한번 자세히 알 거니까 이건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1대1 또는 다대다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 여러분들 둘이 친구에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말로만 하진 않아요. 눈짓, 손짓, 발짓, 몸짓 이런 것들 다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게 1대1 다대다 사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채널이죠. 그래서 교환하고자 하는 주체 간에 제공하는 여러분들 제품 같은 거죠. 컨텐트 웨어를 전달하는 경로 관리인 겁니다. 어디서 이거를 제공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관리인 거죠. 콜라보레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구성하는 주체 간에 우리는 공동 우면체다. 너가 살면 나도 살고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상호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관리하거나 힘을 합치는 방법을 의미했는데,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는 주체는 기업과 고객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고객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고객과 고객 모든 관계를 도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인터넷 마케팅을 수행할 때 가장 큰 초점이 어디였냐면 회원의 모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회원을 모집해서 그 모집한 회원을 바탕으로 회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모집된 회원들은 사이트에 대한 회원의 충성도를 높이고, 그 충성도가 높아진 고객들은 조금 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이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상호작용이 그 사이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인터넷 환경화에서는 고객은 단순한 판매의 대상이 아니고 구매만 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고객은 어떤 대상이냐 그러면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동등한 파트너, 그리고 협력자,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죠. 근데 이 관계 관리는 사실 고객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과 기업 그 사이에도 서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관계를 구축하고요. 이 네트워크 형성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제휴, 가상 기업, 네트워크 조직, 그래서 이런 기업 간의 관계도 있고요. 서로 사업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시면 마케팅 관리는 주요 대상으로서 콜라보레이션을 기업과 고객, 기업과 기업, 고객과 고객 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과 고객, 첫 번째로 이 마케팅 관리의 주요 대상 콜라보레이션에서 기업과 고객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죠. 어떻게 관리할 거야? 기업이 고객을 이해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처럼 고객도 역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원관리 개인정보 동의해달라고 엄청 하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이 보다 정제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기업과 고객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고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가공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가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 그리고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과 고객 간의 콜라보레이션 관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콘텐츠를 개인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리얼타임 레코멘데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거죠. 리얼타임, 실시간. 그리고 세 번째가 캠페인의 관리입니다. 이 콘텐츠의 개인화는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고 자주 이용하는 내용만 모아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고객을 집단별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별로 별도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전략과 콘텐츠의 종류,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개인화는 두 가지 방도가 있는데, 개인별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고객 집단별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실시간 추천이죠. 여러분 실시간 추천 많이 보실 거예요. 어디서 보냐? 쇼핑몰이죠. 그래서 고객이 선호한 상품을 실시간에 추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실시간에 추천하냐? 고객의 욕구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시간에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은 와, 나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아네? 와, 이 기업은 역시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기업에게 충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비슷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서로 아직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서로 교차 추천하거나 분류된 고객의 취향이나 생활 형태에 따라 제품을 추천하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보시면 뭐 쿠팡이나 뭐 미니푸나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거기 들어가 보시면 밑에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다른 구매 제품 이렇게 설명된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시간 추천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온라인 상호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 특히 아마존이 이걸 엄청 잘했는데 특정 책을 클릭하면 다른 책을 산 다른 사람의 이 책 산 다른 사람이 산 제품 책은 뭐냐, 그래서 다른 책을 실시간 추천하거든요. 책 같은 경우는 특히 결이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실시간 추천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캠페인 관리입니다. 특정 마케팅 목적을 적합한 대상에게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어떻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목표 고객을 추출하는 거예요. 딱 내가 정한 목표 고객을 잡아가지고 이 캠페인을 딱 맞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알고 이 목표 고객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그 고객한테만 딱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해서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캠페인에 참여했는지까지 확인해서 접근 경로까지 알아내서 중간 점검을 해서 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중간 계획을 또 수립해요. 그리고 캠페인 종료 후까지도 결과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 과정을 관리하는 게 캠페인의 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고객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예시였어요. 두 번째가 기업과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자, 인터넷 기업들은 자기만의 개인적으로 강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강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약점도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자사가 가지지 못한 기술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해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기업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기업과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는 주로 유통 채널 관리, 그래서 기업 간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왔는데, 특히 제휴한다고 하면 경영의 전략 차원에서 영업망을 공유하거나, 그래서 삼성 대리점에서 이거 같이 팔아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생산 시설을 우리가 비는 시간에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M&A 등이 실시되어 왔죠.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사업을 하는 기업의 제휴는 주로 마케팅에 조금 초점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을 위한 것들도 많이 제휴 전략을 존재해요. 하지만 대부분 마케팅을 위해서 전략 제휴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공동 캠페인, 아니면 고객의 그 바운더리, 구매를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넓히기 위해서 고객 공유, 그리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경쟁사와의 공동 마케팅,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제휴 프로그램이라고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제휴 프로그램이냐면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공간에서 자신 사이트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로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물건이 구매할 때 생기는 수입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우리 제품을 볼 수 있게 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휴 프로그램을 비용과 위험 없이, 비용도 안 들이고 위협도 없고 판매망을 확장해서 가상의 마케팅 채널도 보유할 수 있고, 제휴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자사의 고객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휴업자 입장에서는 또 제품을 보유하지도 않고 추가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휴 프로그램이 활발한 겁니다. 세 번째가 고객과 고객 간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고객이 입장일 때, 특히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과 고객들 간에 서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객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해서 자사 기업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전략인데, 이게 고객과 고객 간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퇴출의 장벽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가상 커뮤니티 구축이거나 P2P라고 많은 활용을 하는 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려고 할 때, 나가게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장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첫 번째가 가상 공동체인데, 전자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공통된 감심사나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관계망을 가지게 되고, 이게 사회적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가상 커뮤니티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자 공간에서 공통성, 상호작용성, 지속성, 이 세 가지 요소만 갖추면은 가상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데, 공통성은 이제 관심, 경험이라든지 지역, 인구 통계학적 요인, 이런 공통적 특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공통적 특성이 있어야지 모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상호작용이란 거죠. 운영자와 구성원 사이에서도,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도 서로 이야기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속성은 이런 상호작용이 잠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게 가장 공동체고. 그래서 이것들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성장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서비스 공간의 틈을 만들어줘서 그 사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익도 얻고자 한다면 이 커뮤니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잘 지키게 해서 사람 간의 관계를 계속 형성시키고 유지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게 하는, 참여 활동을 유도시키는 거죠. 두 번째가 P2P죠. P2P는 인터넷 통해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각종 정보, 파일 이런 걸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인터넷 정보를 검색 엔진을 거쳐서 하는 거에 따라서 검색 엔진 찾아서 이 정보 다운해야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받고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소리바다라든지 mp3 파일 공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공유했지만 현재는 문서, 동영상,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자료의 검색과 교환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P2P 사이트고, 그 P2P 사이트를 많이 구축했었어요, 기업들에서. 근데 이거에 분쟁이 한번 일어나면서 많이 지금은 죽었죠. 그리고 그걸 대체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생겨났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측면? 기업과 고객 간의 측면, 기업과 기업 간의 측면, 고객과 고객 간의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콜라보레이션은 여기서는 같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컨텐트웨어 관리입니다. 컨텐트웨어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공물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컨텐트웨어는 그게 제품과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제품을 소개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체험,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품, 체험, 그리고 인터넷 상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제품이에요. 인터넷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제품 종류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물리적 제품, 디지털 제품, 그리고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특징별로 비교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체험입니다. 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상호작용하는 동안 반응하는 모든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해석을 모두 체험이라고 말해요. 난 이런 체험을 했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감각적, 시각적, 청각적 그런 모든 자극에 대한 여러분들이 좋다, 이거 듣기 싫어, 이런 것들 인식과 해석을 체험으로 다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인터넷 상표입니다.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기업 사이트는 그리고 제공하는 컨텐트웨어를 소비자한테 식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독특한 이름이라든지 상징물의 집합체가 되는 거죠.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텐트웨어라고 보일 수 있고요. 이 컨텐트웨어를 첫 번째가 제품이었죠. 이 제품의 특징별로 어떻게 나누냐면 물리적 제품, 디지털 제품, 서비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별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고 이 특징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봐야 돼요. 단골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냐? 첫 번째가 형태가 있냐는 거죠. 형태. 유형, 무형, 무형성인 거죠.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물리적 제품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유형인 거고, 디지털 제품은 여러분들이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형태는 없다는 거죠. 서비스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무형인 거죠. 표준화 및 품질 통제. 표준화가 돼 있냐? 그리고 이 품질이 통제가 가능하냐? 라는 거죠. 물리적 제품과 디지털 제품은 만들어질 때부터 거의 동질하기 위해서 이 품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받는 사람에 따라 많은 측면이 달라지죠. 가장 쉬운 서비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식당 갔는데 저번에 갔을 때랑 이번에 가니까 이모가 너무 불친절해. 저번에 분명히 친절했는데 내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는 이질적이라는 거죠. 동질적이지 않죠. 세 번째가 생산 소비의 분리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돼 있냐? 생산 즉시 소비가 되냐는 거죠. 어때요? 물리적 제품은 생산 즉시 바로 소비가 되나요? 여러분들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비스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면 컴퓨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만들과 지금과 동시에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네 번째가 재고 보관의 가능성입니다. 물리적 제품은 재고 보관이 가능하고 디지털 제품도 재고 보관이 가능한데 서비스는 보관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냐요. 내가 이거 내 거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물리적 제품, 디지털 제품은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서비스는 그 시간을 제외하면 내 게 아니잖아요. 영구적으로. 그리고 소멸성, 내구성. 물리적 제품은 반복 소비로 이루어지며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디지털 제품은 품질이 반복 소비를 해도 불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mp3 100만 번 듣는다고 달라지나요? 동일하죠. 서비스는 그에 반면에 반복 소비를 해서 품질이 그래도 물리적 제품에 대해서 불변하다는 거죠. 수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리적 제품 수정할 수 있나요? 어렵죠. 디지털 제품 어렵나요? 쉽다는 거죠. 물리적 제품에 비해서. 서비스도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계라든지만 바꾸면 되니까 쉬운 거죠. 가치 창출의 방식은 물리적 제품은 제공자를 통해 창출이 되고 디지털 제품은 제품 제공자를 통해서 창출이 되지만 서비스는 사용자가 제품 제공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출이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리고 추가 생산 비용이 드냐 안 드냐는 거죠. 물리적 제품은 들죠. 디지털 제품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리적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는 어때요? 서비스를 늘리고자 한다면 돈이 더 들겠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제품별로. 그렇죠. 그래서 컨텐트 웨어 관리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품과 체험과 인터넷 상표를 잘 관리하셔서 컨텐트 웨어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커미트먼트입니다. 세 번째죠. 컨텐트 웨어를 관리했고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을 관리했고 세 번째가 커미트먼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커미트먼트는 여러분들이 컨텐트 웨어를 얻고자 할 때, 제품을 얻고자 할 때 그에 상응하여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말합니다. 기존의 가격 개념이 확장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요소인 가격, 그리고 비금전적인 요소, 퍼미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퍼미션이란 게 가치를 제공할 때 가치를 제공받기 위해서 자신과 상대방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게 허락하는 것,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소비자는 제품을 제공하는데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지만 인터넷 소비자는 대부분 어때요? 컨텐츠 왜 무료로 제공하죠? 무료로 사용하고. 그런데 어떤 걸 해라고 하죠? 회원가입을 하거나 시간이나 노력이 드는 비금전적 가치에 대한 제공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가격 외에서도 여러분들이 비금전적 가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에는 가격만 관리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커미트먼트는 가격과 퍼미션을 나누고 이 가격과 퍼미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 가격 관리는 다른 마케팅 믹스와 다르게 변경도 가능하고요. 쉽게 즉각적으로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케팅 믹스 중에서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접적 요소는 사실 가격뿐이에요. 돈에 연관됐으니까. 나머지 요소는 비용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인터넷 등장이 됨에 따라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대해 가격 개념을 바꿔놓고 있어요. 기업이 마케팅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느끼게 되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변화가 바로 가격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기업 입장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제품의 가격 정책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마케팅 의사 결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가격 관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어요. 가격 관리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주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가격을 변하기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소비자예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 민감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경제자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들 수 있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가격 대응의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가격 민감도는 인터넷에서 소비자 정보 탐색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가격 민감도를 높인다는 거죠. 비교 사이트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격 민감도가 또 올라간다는 거죠. 기존의 오프라인 제품을 살 때보단 인터넷상에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면서 사게 되면 여러분들 더 싼 데서 사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 가격 민감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는 소비자 전환 비용도 감소시켜요. 여러분들이 다른 페이지를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힘이 많이 드나요?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증대되고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품질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가격 품질 효과에 따라 소비자 가격 민감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민감도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격 경쟁의 심화예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죠.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래서 시장 경기에 기반을 둔 가격 전략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존에는 시장에서 얼마 정도에 파는지 보고 그 가격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격 대응의 유연성 제고입니다. 오프라인 기업과는 비교돼요. 온라인 기업은. 왜냐면 제품의 베이스에 있는 가격만 바꾸면 되거든요. 오프라인 기업은 가격을 바꾸기 위해서 매대에 있는 가격, 제품에 붙어 있는 가격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 기업 어때요? 데이터베이스는 가격만 딱 바꾸면 메뉴 비용을 획기적으로
가격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가격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비자 가격 수용도, 경쟁기업 가격 이런 것 내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격 전략들이 생기게 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격 전략들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 단순 가격 경쟁 전략이 경쟁적 전략이 아니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렇게 느끼니까 차별화된 가격 경쟁 전략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경매에 의한 방식인 거죠. 뭐 최저 가격을 정해놓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낙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매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했던 이베이, 한국의 옥션 이런 사이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경매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가격을 하락시켜서 기업에게 불리하게 가격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경매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버저닝에 의한 방식이에요. 버저닝이 뭐냐면 여러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버전을 다양하게 해서 윈도우 10, 윈도우 7, 윈도우 6 고객의 선택폭을 넓혀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 버전의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 중심의 가격 설정 방법이고 초기에는 기본 사양 제품을 먼저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킨 뒤에 사양을 늘리거나 성능을 높여서 점점 고가의 책정을 하는 방식이 품질 경쟁력 있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가 공동구매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새로운 가격 결정 방식 중에 가장 새로운 게 공동구매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제품을 살 거니까 이 정도까지 가격을 낮춰줘. 그래서 결국 가격 결정은 구매하고자 있는 사람 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 전략들이 더 생기고 있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간에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연결해서 가격에 대해서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